하다가 이제 멈췄는데요. 제목이 이제 학교를 가족의 위치로 비교하면 그렇게 이제 오늘 제목을 달렸는데 표라는 건 뭐냐면 요 작대기 하나하나를 표라고 말합니다. 표는 이렇게 쓰는데 이 글자는 딱 요 의미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 글자에서 왔다고 합니다. 이 글자에서 왔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안 될 수 있지만 요거만은 딱 저 작대기를 의미하는 글자입니다. 요거만 의미하는 글자고요. 사실 그거 의미하는 말을 다양하게 비유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도라는 건 뭐냐면 이게 비유한다는 건 결국 무슨 소리냐면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건 아닌데 어쨌든 그런 유사한 개념이니까 다양한 각도로다가 설명을 해서 그 자체를 딱 집어서 말을 못하니까 자꾸 이래저래 돌려가면서 말하는 거거든요. 불좀 꺼까지 이렇게 초효는 제일 아래에 있는 얘를 초효라고 말합니다. 초효는 가족관계로 보면 제일 막내, 손자, 제일 밑에 있는 그 구성원 중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네오마로 따지면 2등병, 사무실로 따지면 금방 들어온 신입사원, 그러니까 뭐 동서남북도 모르고 시구름도 할 줄 모르는 정도. 그게 초효입니다. 나라로 따지면 그냥 일반 시민들, 일반 백성들, 그 정도를 초효에다가 생각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구성원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초효는 백성이고 뭐 막내고 이등병이고 뭐 그런 의미 아닙니다. 그런 정도의 위치에 있는 생각하시면 그런 정도의 위치에 있는. 두 번째로는 이효인데 요거를 의미합니다. 요 구레는 거는 양이라는 소리고, 이 양효, 이다른 짝대기는 양효고 부러진 짝대기는 음효입니다. 음효인데 양효는 구라는 표현으로도 쓰고 음효는 육이라고 씁니다. 육. 그래서 양효일 때는 구이가 되고 이 자리가 음효면 육이가 됩니다. 이효는 가족관계로는 어머니의 역할이다. 어머니의 역할. 이 효의 상대는 요효입니다. 얘가 어머니면 얘는 아버지가 되죠. 아버지. 가족관계로 본대요. 요렇게 상대되는 관계죠. 상대되는 관계. 지금 얘는 이효는 음의 자리인데 양이 앉아서 바르지 않습니다. 요 자리에 음효가 와야 남자 여자 남자로서 딱 짝짝꿍이 맞는데 남자니까 이거는 서로 도움이 안 되는 관계입니다. 도움이 안 되는 관계. 이효. 어머니의 자리, 어머니의 위치. 여기 지금 우리 양정으로 따지면 총무님. 예. 군대로 따지면 인사계. 나라로 따지면 국무총리, 국무총리. 살림을 실제로 하는, 뭐 내무부 장관이라고 해도 상관없을 때. 그런 좀 살림을 실제로 하는 사람. 그게 구이효입니다. 왕비로 지칭하기도 합니다. 왕비. 옛날로 따지면 왕비. 얘는 왕. 얘는 왕비. 얘는 바깥, 외. 얘는 안, 내. 예. 이 사람은 전체를 통치하는 사람. 이 사람은 이 안을 관장하는 사람. 이 안 관장. 사람을 친다고 그러면요. 그렇습니다. 예, 뭐 청와대로 치면은 비서실장, 학교 어떤 데 가면은 살림하시는 분이 서무과장이잖아요. 서무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거는 사묘. 사묘는 세 번째 요입니다. 세 번째. 아래 이 주역은 아래에서부터 위로 써 올라갑니다. 그래서 초, 이, 삼 이렇습니다.
사면은 가족관계로는 차남, 국가조직으로는 지방행정기관의 장, 어떤 무슨 회사다 이러면 중간관리자 정도, 현장에 있는 현장관리자 이 정도. 예, 조직의 허리 역할. 실제로 돌아가는 데서 실무를 담당한 관리자, 실무 담당 관리자 역할.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효는 일호중천을 넘어간 자리에 있습니다. 일호중천을 넘어간 자리. 또 일호중천은 뭐하고 비교할 수 있냐면, 교회 다니시는 분들 요단강 건너간다 그랬죠? 이 선이 이게 요단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단강. 건너가면 못 오는 자리. 아주 중요한 변화가 있는 자리.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족관계로는 장남, 국가조직으로는 국무총리를 위한 각부 장관, 중앙기관의 각 부서장 정도, 중앙기관의 각 부서장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5효,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가장 좋은 자리. 강건중정이라, 저 자리에 양효가 오면 강건중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최고로 치는 자리입니다. 최고로 치는 자리. 5효로서 가족으로는 아버지가 되고 나라에서는 대통령. 어쨌든 그 판을 주재하고 좌지우지하는 사람. 비룡제천하야 이어천하는 사람. 그 판을 내가 마음대로 떴다 놨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게 5효가 됩니다. 상효. 초효와 상효는 숫자를 안 붙이고 마지막 이런 표현을 씁니다. 조선왕조 실록을 보면 우리가 뭐 세종 임금님도 있고 뭐 단종도 있고 그런데 자기네가 단종 임금님 이렇게 안 쓰죠. 왜냐하면 자기 죽고 나서 그 일이 무든지 죽고 살았을 때 그 의미 없거든요. 죽고 나서 묘호라 그랬습니다. 묘를 쓰고 나서 그 묘호를 단종이니 뭔종이니 하고 붙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밑에서 요즘에는 뭐 각하라고 쓰다가 이제는 각하도 안 쓰는데 그때 쓰던 용어가 상입니다. 상. 가장 높은 상께서 상이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저거는 가장 높다. 가장 높은 양조다. 부르는 건 양조다. 이런 표현입니다. 상효는 가족으로는 아버지, 국가로 말하면 할아버지, 각종 자문위원장. 옛날로 치면 국사, 임금, 그러니까 자문위원이죠.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겠어 하면은 의견 내주고 이러는 사람들. 각종 뭐 무슨 요즘으로 치면 각종 위원회 뭐 그 정도가 될 겁니다. 요게 이제 가족 관계로 보면 이렇고 이걸 사람의 나이로다가 비교해서 말해 본다면 그 전에 이제 설명은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보통 60이 한갑이잖아요. 그죠? 60년이 다 살았다는 의미예요. 그때는. 근데 여기 지금 60인 사람들 내가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제는. 형님 저기 노인 아니죠? 아직 팔팔하지. 팔팔하지. 그런데 60 이상 없으면 개코도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청년이지 그러면 신중년 요새 꽃중년 그러죠. 예. 그 예전에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하면 말이 안 돼요. 제 생각에는 이제 100세 시대 얘기하잖아요. 보통 이제 80 이상은 사고 없으면 살아요. 요새는 80 이상은 사고 없어. 낮에 어머니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야, 내가 이 나이까지 살 줄 생각을 못했다? 당연히 생각 못하지. 우리 어머니 때만 해도 저 해갑잔치 했는데 20년 전만 지금 해갑잔치도 안 하잖아. 그러면 상효를 어디에다 놓고 볼 거냐? 아주 크게 놓고 보면 100세라도 놓고 보자는 얘기죠. 크게 놓고 보면. 100세 시대라 그러니까. 크게 놓고. 또 죽어도 90 정도에 갖다 놓고 보자는 얘기죠. 그러면 10대부터 시작해서 90대까지를 저기에다 아무 데서 집어넣어야 되겠다. 안면에서. 그러면 될 겁니다. 여기 10대. 아직 학교 들어가기 전. 여기 10대. 여기는 20대에서 또 30대. 아직 30대도 저기 뭐 일할 생각도 안 하고 자기 갈 생각도 안 하잖아요. 아직 아닐 때. 예. 30대에서 40대. 내지 50대까지도. 아니, 50대 안 되겠구나. 40대. 50대, 60대. 여기는 70대 이상.
이렇게 잡으면 아마 비슷해질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뭐 4주가 뭔가 보면 뭐 50분, 60 이상은 아예 그 풀도 없잖아요. 예전에 뭐 풀도 없어. 토종비료 같은 거 보면 풀도 없을걸? 그 이상은? 있어요? 아, 어디 뭔가를 보니까 풀도 없던데. 그거 말고 뭔가를. 아니, 그건 있는데, 하여간 예전에 뭔가를 보니까 풀 없는 게 있으면 그건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 없어요. 그건 천사력 그거는 비결 없어요. 야? 소용 비결 없어요. 그러니까. 그전에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건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됩니다. 그러니까 딱 뭐 최대 10대 20대 하면서 58대 60대 나왔다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거. 이제는. 그게 때에 따라서 예, 변해야 되는 거죠. 수시변역하야 이 정도야. 때에 따라서 변하는 거지. 그러면 예전에 평균 수명이 41대는 저기 상부에다가 40을 갖다 놓고 계산을 했어야 돼요. 평균 수명이 41대는. 예. 예전에 저거 있잖아요. 인생 75회. 네, 이거요. 여기 까먹었다. 이거 까먹었어요. 예. 인생 75회. 요 얘기 뭐냐 하면은 사람이 70을 사는 것은 옛날부터 드물다. 그러니까 70 사는 사람이 없진 않았지만 70 사는 사람이 드물다. 지금은 인생 100세 고래이라고 그래요. 인생 100세. 지금 100살은 드물잖아요. 90은 그래도 더 많잖아요. 근데 이때만 해도 70을 사는 사람이 없는 건 아니지만 드물다. 그런 말이거든요. 인생 75회. 예. 그 다음에 이제 양효와 음효를 9라는 숫자와 6이라는 숫자로다가 표현하는데 그걸 왜 그렇게 표현했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효의 이름을 살펴보면 그 위치와 함께 9니 6이니 합니다. 양효를 9라고 하고 음효를 6이라고 하는 이유를 지금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수 가운데 1, 2, 3, 4, 5가 있는데 1서부터 5까지를 선천수라고 말합니다. 5를 지나서 10까지는 후천수라고 말합니다. 후천수. 선천수는 기본수가 됩니다. 이 동양수, 그러니까 이 수 얘기할 적에는 학교에서 배운 수학책은 아예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그 얘기하고 맞추려고 하면 아무래도 안 맞습니다. 이 가운데 양수는 135가 되고 음수는 24가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늘의 수가 셋이고 땅의 수가 둘이다. 삼천양지 의수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삼천양지 의수한다. 하늘이 셋이고 땅이 둘이다. 땅의 수가. 이 양수의 합을 살펴보면 135는 9가 됩니다. 그리고 24는 6이 됩니다. 그래서 양수를 9라고 하고 음효를 6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되게 단순합니다. 알고 보면. 그리고 또 다른 이론입니다. 낙서의 수는 1부터 9까지입니다. 하도 낙서 얘기했었죠. 하도 낙서. 낙서의 수는 1부터 9까지입니다. 이 가운데 5를 중간수라고 하면 중간은 5 황급. 예. 황급은 뭐냐면 임금의 자리, 주제자, 가운데. 예, 그런 소리입니다. 하면 앞에 1, 2, 3, 4는 선천의 수가 되고 뒤에 6, 7, 8, 9는 부천의 수가 됩니다. 이 가운데 부천의 첫 수가 6으로서 이거 잘못됐다. 맞네. 6으로서 음수가 되고 우수가 되고 짝수, 우수, 음수 같은 소리입니다. 같은 소리에 같은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마지막 수가 9로서 홀수, 기수, 양수가 됩니다. 요수하고. 그래서 얘는 노음이고 얘는 노양이고 요 가운데 거는 소양이고 요게 소음수입니다. 가운데 수가 가운데 건 노라 그러고 안에 거를 소라 그럽니다. 그래서 소는 변하지 않고 노는 변합니다. 노는 변하는데 그 얘기는 또 좀 이따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후천에 시작수와 끝수를 취당해서
육과 구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두 가지 이론이 있는 건데 이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저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초와 상의 의미. 다른 건 다 숫자를 붙였는데 얘는 왜 초가 되고 얘는 상이 됐냐? 그 얘기입니다. 첫 효를 초라고 한 것은 우주 상남만상을 대표하여 초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시라고 해도 되지 않느냐? 해도 되는데 상황을 한정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런 논리로 상도 종이라고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상도 위쪽으로 무한대의 확장 가능성을 염두에 둔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옛날에 임금을 지칭하던 용어가 상, 그 위는 없다는 얘기죠. 여기서부터 저거의 정상, 이런 정도의 의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요. 중정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중정. 지금 여기 지금 보면 정, 부정, 정, 부정, 정, 부정. 만약에 이거가 다 부러져 놓으면 이게 반대가 되겠죠. 부정, 정, 부정정, 부정정 이렇게 되죠. 이 가운데 중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중은 전체의 중은 여기고 4개의 중은 여기입니다. 여기. 얘도 중, 얘도 중. 이렇게 바깥으로 놓고 봤을 때 이 가운데 얘도 가운데, 이 가운데 얘도 가운데. 통째로 놓고 봤을 때는 얘가 전체의 중. 전체의 중. 그래서 얘를 강건중정이라고 말합니다. 강건중정. 얘는 유순중정이라고 말합니다. 중정이 같은 중정이긴 한데, 같은 중정이긴 한데, 위의 역할은 하나 붙었나? 이거 붙었나? 강건중정. 강하고 건장한 중정. 아버지의 힘. 리더의 힘. 유순중정. 부드럽게 따라가면서 바른 것. 내주자의 힘. 내주자. 도와주는 자. 내주자. 유순중정이라고 합니다. 오효. 오효는 강건중정하면 양효가 되죠. 이효가 유순중정하면 음효가 됩니다. 유순중정. 사람으로 치면 남자, 여자, 아버지, 어머니, 임금, 왕비, 대통령, 노동장관 이런. 앞에서도 조금 언급이 있었습니다. 중정, 중과 정, 별도의 두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중은 2효와 5효에만 해당하는 말입니다. 2효와 5효에만. 2효에 음효가 오면 유순중정으로 중을 얻은 것, 중을 얻었다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 득중이라고 말합니다. 득중. 득중이요. 5효의 자리에 양효가 오면 강건중정. 강건중정으로 중을 얻은 것, 득중한 것. 이 중은 4개와 10개의 가운데효다. 얘는 강건중정. 얘는 유순중정. 얘는 요 판의 우두머리. 얘는 이 판의 우두머리. 얘의 역할은 얘의 내주자의 역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 바르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이 자리가 짝콜 그런데 바르다는 것은 1, 4, 5의 자리에 양효가 오고 2, 4, 6의 자리에 음효가 온 상황을 바르다라고 합니다. 이에 반대의 경우가 오면 바르지 않다라고 합니다. 건께, 지금 중정 건께를 예로 들면 9, 5효는 중정한 것이고 특히 강건중정한 것이 됩니다. 초효는 중은 아니지만 발음을 얻은 것이고 2효는 중이기는 하지만 발음은 이 자리에 양효가 있으니까 지금 발음을 얻지 못한 경우입니다. 지금 건께 상황에서는. 다만 이 건건께는 일반적인 계약으로는 해석을 다르게 합니다. 바르지 않다 그래도 저기 바르지 않은 건 아니다. 적어도 바른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건께에서만큼은. 근데 일반 다른 교에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논리대로 해석을 합니다. 3효의 경우는
예, 중은 아니지만 발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교사에 번개 참여 교사에 보면 군제 종일 건건하여 석청객 하면 여하나 무리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종일토록 노력하여서 저녁 때가 되도록 하면 뭐냐면 끝까지 한다면 하다가 중간에 말면 안 되고 땅을 파서 물이 나올 때까지 판다면 그런 말입니다. 의심스럽기는 하지만 허물은 없다. 그냥 되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노력하고 해야지 그나마 얻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표현이 왔습니다. 사효는 중을 얻지도 못하고 바르지도 않습니다. 부정입니다. 이 자리는 만인지상 1인지하의 자리입니다. 잘못되면 독박 쓰고서 맨날 나가야 되는 자리죠. 국무총리 자리. 그죠? 대통령 까자로 대통령 내려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무총리 자리로 바꾸잖아. 하루짜리 자리입니다. 자리는 없긴 하지만 또 얘한테 딱 잘못 보이고 바로 죽는 자리. 왜? 너 나한테 지금 해부터 안 되겠다. 바로 쳐내는 자리.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오효는 앞에서 득정하였다고 말했습니다. 또 상효도 바르지도 않고 중도 얻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 이 중점 넘게 이 괴의 리더는 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후에 중지 공개 전부 다 음효인 괴에서는 그런 리더가 누구냐? 당연히 이효가 되죠. 이 리더는 각각 괴마다 다릅니다. 각각의 괴마다. 어떤 경우는 초효가 리더인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상효가 리더인 경우도 있고 그때 다른 상황에 따라서. 취상, 취상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취상은 취한다, 저거는 취한다 뭐 이런 말이고요. 상은 저기 보이는 저 글자의 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상. 눈에 보이는 상은 이거고 우리 평상 뭐 하다가 하면 이상이고 우리 그림 보면 사진 찍은 것처럼 그리면 잘 그리네 못 그리네 아는데 피카소만 해도 좀 이상하고 하여간 그거보다 좀 심한 그림들은 자기네끼리 뭘 잘했다 그래도 우리 앞만 봐도 뭔지 모르겠죠. 그래도 그 전문가들은 뭐 어떻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정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 저 작대기 6개에다가 온갖 삼라만상을 다 갖다 집어넣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취상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도 되고 어머니도 되고 아들도 되고 뭐 임금도 되고 뭐도 되고 장관도 되고 뭐도 되고 여태까지 했던 그 말들이 취상입니다. 그 말들이.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그 말들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주역의 팔배 속에 배속시키는 일입니다. 주역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닌 형이상학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러니 주역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이치가 있을 뿐입니다. 이걸 설명하려니 허공에 빈손을 흔드는 것 같은 일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물에 비유하여 이 논리를 설명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물에 비유하는 것을 취상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상은 형 혹은 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눈에 보이는 그게 아니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주역을 설명할 때 다양한 경우를 들어서 비유를 해서 설명하는 이유입니다. 신변의 잡다한 이야기를 들어서 설명하기도 하고 국내외의 정치적 현상을 들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가끔 이야기가 다른 방향으로 흘렀을 때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저 이야기를 하는지 하는 생각으로 들여보셔도 좋습니다. 건계에서 지금 이제 저런 건자를 썼는데 저 건자가 하늘이냐? 아닌데 그냥 건일 뿐이지. 지금 건계가 의미하는 그걸 의미하는 건 저 건은 하늘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고 그냥 건일 뿐입니다. 건계를 천이라고 하지 않고 건이라고 한 것은 이 건이라는 말이 눈이 보이거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걸 형이상하이라고 합니다. 초자연적인 이치를 설명한 것입니다. 천이라고 딱 잘라서 말하면 아버지나 임금은 그 자리를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지요. 하늘하고 아버지하고 뭔 상관이 있고 임금하고 아버지하고 뭔 상관이 있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하늘과 아버지와 임금의 역할들을 생각해보면 어떤 일관된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걸 건이라고 하는 거다. 그걸 건이라고 하는 거다. 하늘을 건이라고 하고 아버지를 건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늘이나 아버지나 머리나 우두머리나 예. 기차로 치면 맨 앞에 있는 기관차가 건이 되겠죠. 맨 앞에 있는 기관차.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건인 거지 그 하나하나 눈에 보이는 물상을 건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물상.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으며 형상할 수도 없는 개념으로 하나의 큰 것을 말해 놓은 것이다. 하나의 큰 것을 말해 놓은 것이다. 거는 지금까지 말한 천지 삼재를 모두 포괄하고 있는 표현이다. 하늘만 건이고 땅하고 사람은 건이 아니냐? 그것도 아니다. 땅도 건이고 사람도 건이다. 이 건의 덕은 덕이라는 건 더 어렵죠. 덕이라는 건 요즘 말로 딱 부러지게 말하기 어렵죠. 속성 그 정도 생각을 하고 넘어가시면 우선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이상이지만 그건 속성. 건장하고 만물을 낳아주는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겁니다. 아이들 눈에 그렇죠. 아버지는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는 나를 키우시고 아무리 생각해도 엄마가 나를 길렀는데 아버지가 나를 길렀다 그랬다. 나를 낳았다 그랬다. 그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건이라는 글자를 두드려 깨보면 파다는 거는 글자를 하나하나 뜯어갖고 설명하는 겁니다. 파다에. 저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앞에 거는 하늘을 의미하고 지공무사하고 변화가 없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공무사, 지극히 공변되고 타사롭지 않은 것. 지극히 공변되고 타사롭지 않은 것. 아래로 보고 위로 보고 모두 11입니다. 11. 그죠? 11. 아래도 엎어봐도 11, 지켜봐도 11. 하늘이 거듭된 모습입니다. 여기서 중은 무겁다가 아니고 거듭되다입니다. 따블. 두 번째, 조글자는 그대로 사람을 표현하였습니다. 세 번째 을은 땅을 표현한 것입니다. 땅 속에서 씨앗이 싹 더 올라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은 땅의 섭리이고, 땅의 덕이 을의 모습으로 태극을 형상한다고 또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 글자가 그 태극 안에 구부러진 거하고 같다라고도 말을 하는 겁니다. 같다. 대사하전 1장에 천지의 큰 덕은 낳는 것이다. 천지지 내 덕을 생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권의 덕이 맞습니다. 천지 내지 내 덕을 천지의 큰 덕은 낳는 거다. 아버지가 된다. 그 다음에 요선을 선우천이 서로 만나는 선, 좌우선. 선우천의 경계이며 자연으로는 큰 모험, 큰 일, 일이 다른 국면으로 전환되는 점. 오시, 큰 변화가 있는 시기. 지금 이제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변화 앞에 서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미 시작되었는데 우리는 아직 모르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큰 변화가 무슨 소리 하면